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한번 봐요. 59페이지. 요약집 59페이지. 59페이지. 등록면허세 비과세죠? 자, 미니 강의.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들이 압류가 들어가는 거죠? 압류가 들어가니까 등록면허세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다? 비과세. 그 다음 밑에 법원의 촉탁은 어떨 때만 비과세다. 회사정리 또는 특별청산 도와줘야 돼. 비과세예요. 그 다음 3번 무덤 아까 설명했죠?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으로 봐서 비과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 보자고요. 자, 4번. 자, 오늘 문제 4번. 무덤은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과세표준 물어보는 거죠. 자산재평가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으로 가요.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간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 등록면허세는 유일하게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5억이 기록됐다면 5억 갖고 등록면허세 계산한 거예요. 맞는지는. 자, 4번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 답은 5번이네요.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압류가 들어가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빗자가 빠졌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라고요. 다 맞췄죠? 다른 거 찍을 일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취득세로 가죠. 자,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이제 중과세율. 자, 44페이지. 자, 중과세율에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의 일단은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가 뭐다? 별꼴 3고 고고고 5개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사치성이라고요. 5개. 종류를 알아야 돼. 44쪽. 그럼 5개 나왔네. 1번 별장, 2번 골프장, 오른쪽 3번 고급 오락장, 4번 고급 선박, 5번 고급 주택. 그럼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에요.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라고요. 그럼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거죠. 자, 칠판 보세요.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8%. 8%를 더하는 거요. 더하는 거 8%. 8% 더한다고요.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요?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를 합한다. 4배만 외우면 끝나잖아. 그럼 4배는 분수로 어떻게 된다? 100분의 400을 합한. 똑같은 지문이에요. 배로 외우라고요. 4배. 그럼 끝났잖아. 중과 기준세율은 2%죠? 그럼 8%. 4배는 분수로 100분의 400.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꼭대기 44쪽 100분의 400을 합한 박스. 몇 프로를 더한다? 8%.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물었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그럼 뭘로 외우는 게 편해? 4배. 4배로 외우면 다 끝난 거예요.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이 항상 4배예요. 8%.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뭔 뜻이냐? 별장을 신축합니다. 신축했어요. 별장을. 그럼 사치니까 중과세하겠죠? 신축했잖아. 별장을.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2.8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해? 8%. 그러면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0.8.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근데 별장을 증여받아.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 8을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11.5.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알면 8만 더하면 전체 세율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8을 더하면 된다. 자, 1번 별장. 별장은 뭐를 중과한다? 부동산, 건축물과 부속토지, 기역, 밑줄거.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별장은 주택이라고요. 근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밑줄 그은 것만 알면 돼. 디귿. 밑줄 그은 거 디귿. 별장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는 바닥 면적의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봐요. 5배 또는 10배가 없어요. 5배, 10배는 어디서 쓰는 용어다? 양도세. 지방세는 무조건 10배다. 왜 5배가 없어? 5배까지 하면 세금이 줄어들죠? 10배까지로 범위를 넓혀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의도예요. 사치기 때문에 5배 없다고요. 5배, 10배는 어디서 쓰는 거라고? 양도세. 도시지역 안에서는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게 기억나면 합격권에 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2번 골프장 밑에. 자, 골프장은 기역.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회원제입니다. 회원제. 이거는 반드시 별 표시해요. 2번은. 자, 니은의 별 표시하라고요. 원시 취득만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회원제 골프장은. 그래서 원시가 뭐다? 밑줄 그은 거. 등록 처음이잖아. 과로 증설 늘리는 거는 처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해내. 등록 전에 오픈했잖아.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중과 안 해요. 그래서 밑에 미니 강의. 일반 골프장, 간이 골프장,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및 나왔다. 회원제 골프장을 어떻게 취득했다는 거야? 승계. 중과를 안 합니다. 표준세율로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법이 이렇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원시 승계 구분 안 해요. 회원제 골프장만 구분한다고요. 승계는 중과 안 해. 표준세율로. 왜 이렇게 법이 나와 있어요? IMF 때 법이 바뀐 거예요. IMF가 되니까 법인이 골프장을 승계 취득 안 합니다.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그럼 세금 덜 들어오죠? 나머지는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 자, 그 다음 3번 올라가네요. 고고벌학장.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에다 경험 있는 거래. 고고벌학장. 다 필요 없고 니은만 알면 돼. 니은 역시 몇 배까지? 10배까지. 5배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 10배까지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고급선박. 비자가용이에요. 영업용은 아니에요. 얼마 초과? 3억 초과. 일명 숫자가 뭐다? 쌈박. 쌈박이라고? 한강 유람선은 사치다 아니다? 아니에요. 영업용은 3억 초과. 숫자 어떻게 외워요? 쌈박. 자, 그 다음 고급주택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기 이제 첫 번째 뭐를 분석해야 돼? 과로.
괄호가 5개가 나와. 다 제외입니다. 포함 하나도 없어. 괄호가 다 제외야. 포함이 하나도 없다고요. 괄호가. 포함하면 틀린지 뭐냐. 다 괄호는 제외. 자, 세법은 주택을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네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2가지가 있네요. 토탈 6개입니다.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되는 거요. 자, 첫 번째 연면적 기준. 연면적은 약 100평 331 초과예요. 초과. 331을 따질 때 괄호 주차장 면적 제외. 지하실 면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법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지. 제외를 해줍니다. 지하실 면적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해요. 주차장. 그리고 엔드 9천 초과. 이 9천도 절대로 토지 가액하면 안 돼요. 건축물 가액을 얘기합니다. 토지 가액하면 틀려요. 그리고 6억 초과. 이 6억은 실지 취득가액하면 안 돼요.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6글자로 뭐다? 개별 주택가액, 공시가격 합친 거.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6글자로 개별 주택가액 다 똑같은 거요. 실지 취득가액에 속지 말자. 3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죠.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 연면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지면적. 대지면적 갖고 따지네요. 대지면적 기준 662 초과. 엔드 9천 초과. 엔드 역시 6억 초과. 대지면적은 660이에요.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뒤바뀌면 집이 쓰러져요. 집이 쓰러진다고. 선생도 강의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4명인가 죽었어요. 강사도. 스트레스 받아서. 아 진짜야. 선생님들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 아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 쓰러져. 지금까지 4명인가 5분 돌아가셨어. 대지면적. 자, 그 다음 여기에도 충족이 안 되면 이번에는 뭐 갖고 따져? 시설이에요. 시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뒤바뀌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괄호 제외잖아. 적재하 중에 200km 이하는 제외. 역시 제외. 200km 이하는 일반주택이에요. 이거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200km. 그럼 적재하 중에 200km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가 딱 휠체어 하나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끌고, 끄는 사람 몸무게 60kg, 장애인 50kg, 휠체어 50kg, 200kg 이하 제외. 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는 9천을 안 따져요. 포인트가 다 9천 넘어가니까.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9천 다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시골집은 쌀 수가 있다. 반드시 엔드 뭐는 넘어가야 돼? 6억 초과. 9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 또는 뭐다? 67 이상 수영장. 67 이상 수영장은 금액 무관. 다 사치로 봐.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67 이상 수영장이 있다. 전부 사치로 봐요. 금액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 가액 무관.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몇 가지 사례가 있다? 4가지.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에요.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보라. 괄호 제외잖아. 역시 공용면적 제외. 그러면 뭐를 갖고 따진다는 거야? 전용면적.
전용 면적 갖고 따지네. 그래도 단층형은 몇 초가? 245초가 약 74평이네요. 자, 그 다음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 복층형은 274초가. 중요한 거는 9천 안 따져요. 왜? 다 9천 넘어가니까. 단 시골집은 싸. 뭐는 따진다? 6억 초가. 6억 초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천을 안 따지는 거는 9천이 들어가면 안 돼요. 9천은 어디에서만 따져? 연면적, 대지 면적에만 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9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6억이 안 들어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에스컬레이터는 6억 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다 6억이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법은. 자, 그 다음 거기 괄호 나왔네. 뭐라고 나왔어? 복층형. 괄호 나와 있죠. 역시 뭐다?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잖아 항상. 찾았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단층형이에요. 단층형은 법요건이 뭐다? 245초가 and 6억이 넘어가면 고급주택이죠? 그래서 1계층의 면적이 250이야. 250. 그럼 245 넘어가네? and 6억. 그럼 무슨 주택이에요? 고급주택이잖아. 250제곱미터이면서 6억 초과는 고급주택이죠? 범위니까. 단층형 고급주택이에요. 그래서 중과세 당하니까 어떻게? 다락방을 만들어. 다락방을 만들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20제곱미터. 그럼 단층형이 뭘로 바뀌어? 복층형으로. 근데 복층형은 법요건이 어떻게 돼? 274 초과가 돼야 되죠? 근데 이해는 몇밖에 안 돼? 27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복층형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단층형으로 봐서 고급주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복층형에서. 그럼 단층형으로 봐서 고급주택으로 봐서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다? 1계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and 6억이면 무조건 중과세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9년 전에 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거 중과 안 했어요. 건설회사가 최상층을 다락방 만들죠? 그냥 분양하면 뭐다? 팔기가 힘들어. 고급주택이니까. 그 다락방을 조그맣게 만들어가고 분양해. 그럼 274가 안 되니까 중과세 안 당했다고요? 꼼수 부리니까 10년 전에 1계층이 245가 넘어가면 무조건 고급주택이 되는 거예요. 제외. 알아들었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다 이거? 4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4개. 그럼 4개 붙이고 뒤에는 살 붙이면 끝나는 거네요. 4개가 딱 돼야 되죠.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나왔다. 자, 연 나왔네. 연 어떤 년? 어떤 년? 3, 4만 년. 또 2년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 어떤 년 하면 3, 3만 년. 3, 3만 년 만나서 땅값이 2배로 뛰었네. 땅값이 2배로 뛰었어요. 2배잖아. 2배로 뛰어서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아파트로 이사 온다.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일명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사철. 가운데 7.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이에요. 외워. 그냥 알아들었나요? 연하면 3, 3만 년 이렇게 딱 뒤바뀌면 안 돼요. 연. 아까 연부는 2년 나왔죠. 그죠? 상담실 가서 이르지 말아요. 2년 전년 한다고. 나 전년이라고는 안 했어요. 살 붙여서 이르지 말라고요. 어느 학원 가면 선생이 2년 전년 그런데 나 아까 연부할 때 전년이라고 안 했잖아.
자, 이거는 33,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나는 읽었을 뿐이야. 연 33만 년 이렇게. 자, 그 다음 46페이지로 가자고요.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여요. 46페이지 꼭대기. 고급월악장, 고급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포인트는 30일이에요. 고급월악장 또는 고급월악장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쓰면 안 돼요. 30일. 30일이죠. 그죠?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세 안 한다. 신고하라 이거지. 며칠? 30일에 이거는 상속은 6개월, 9개월. 30일 이내에 뭐 하겠다는 뭐 한 거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월악장 또는 고급월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에요.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란 뜻이야? 30일. 60일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신고하면 중과를 안 한다. 고급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나이트클럽을 취득해서 알아들었나요? 나이트클럽을 취득해서 가족이 반대해. 이거를 사무실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죠. 며칠 이내에 하라? 30일. 자, 칠판 주목하세요. 자, 취득세는 몇 배로 중과한다? 다 4배예요. 다 4배라고요. 사치니까 4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해서 친구가 막 자랑하지?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4배. 4배는 뭐의 4배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 4배가 아파야 발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재산세를 매년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내야 돼요.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여기서 출제되는 거예요.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별장은 4% 중과세, 골프장도 4%, 사치니까 4%,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이긴 하니까 5%. 자, 고급주택이잖아 이거. 고급주택은 4%가 아니라 일반 주택처럼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4%라고요.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해요. 이유는 종부세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답을 쓸 수가 있죠. 자, 재산세 한번 가볼까요? 재산세 한번 잠깐 갔다 오자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 78쪽. 요약집 78쪽. 거기 가운데 주택 나왔네. 78쪽 주택 나왔죠? 별장만 4%예요. 나머지 이외의 주택은 이렇게 간다고요. 낮은 세율로 0.1에서 0.4 옆에 적어요. 단계를 물어볼 때는 4단계요. 4단계 일명 주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알아들었나요? 할렐루야. 마음이 허전할 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은 기도해도 되고. 잠깐 해봤어요.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산세에서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이렇게. 지금 5, 6월 달은 심화 강의예요. 비교를 못하면 이번에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법에 지금 특강 한 번 안 했잖아요. 이론 그죠?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이론 특강하러 돌아다녀요. 나 집 나온 지 지금 5일 됐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지금 특강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오늘 간만에 올라가네요. 소식 한 번 없어 집에서. 소식 한 번 없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네요.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알아. 자, 그 다음. 자, 4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6페이지로 들어가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톡이라도 주는 여자랑 살고 싶어. 안물 하나 묻고, 그죠? 너무 무뚝뚝하니까 지겨워 죽겠어. 그래도 애들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 아들 둘이잖아. 이혼하면 죽이겠대.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말래. 자기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 제발. 그래서 큰아들이 얘기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하지 말고 자기 딱 결혼하면 다 끝났잖아 이제. 그때는 아빠 마음대로 하래. 그래서 저는 갈 데 있다고 그랬죠. 우리 친구 강원도 무릉도원에 살잖아. 강릉. 혼자 살아. 집은 서울인데 저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 공부합시다. 자, 46페이지. 자, 46페이지. 2번 출발이 뭐다? 과밀억제권역이네요. 자,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1번 과밀억제권 46페이지. 2번 과밀억제권 두 가지가 있어요. 제목을 잘 봐야 돼.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이야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하겠다. 과밀억제권이 어디예요?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야? 수도권이요. 수도권. 서울, 경기 어디까지? 인천까지. 알아들었나요? 지방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요. 그럼 과밀억 제목을 잡아. 본점 주사무소예요. 그럼 본점은 어떨 때 쓰는 용어다?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라 그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사무소란 용어를 써요. 그럼 어떤 애는 중과를 안 하는 거야? 지점은 중과를 안 해요. 분사무소는 중과를 안 한다. 본점 주사무소를 어떻게 했을 때, 지었을 때, 신축하거나 늘렸을 때만 중과합니다. 원시만. 그래서 승계는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중과를 안 해요.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 왜 중과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본점을 짓거나 늘리면 인구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중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거예요. 본점을 짓거나 늘리지 말라 이거지.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제목을 봐.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오른쪽 나와 있죠? 역시 과밀억제권이에요. 이번에는 뭐다? 공장 신증설이에요.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이네.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하겠다. 내용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10년까지는. 과밀억제권입니다. 공장 신증설도 이게 뭐다? 원시죠? 신설증설. 원시의 원시. 자, 그러면은 제목 보고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4%. 사치성의 절반입니다. 절반 4%. 그럼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 그러니까 2배를 외우면 끝나잖아요. 사치성의 절반 2배. 그럼 2배는 뭐와 똑같다? 100분의 200을 합한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뭐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2배. 사치성의 절반. 거기 왼쪽에 박스 나왔잖아요. 자, 46페이지. 4% 더한다.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2배.
사치성의 절반이에요. 절반.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중과하되 중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항상 중과는 뭐는 안 한다.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를 안 해요. 도시에 꼭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고요. 과밀억제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안 해요. 자, 박스 보세요. 그래도 박스 위에 본점 밑줄 그은 거 신축 중축 원심한 중과하는 거야. 박스. 자, 시커먼 거. 자, 3번 보자고요. 자, 시커먼 거 밑에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괄호가 뭐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죠. 밑줄 본점을 어떻게 했어? 중축. 지점이 아니라 본점은 중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본점을 어떻게 했어? 신중축. 중과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4번.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 4번. 이번에는 괄호가 뭐다? 중과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게 뭐다? 도시형 업종이에요. 1번. 병원의 병실을 중축했다. 병원은 수도권에 꼭 필요하죠? 이런 거를 중과하면 병원을 안 지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꼭대기 밑줄 그은 거 4번. 백화점 시장. 이거 도시형 업종이에요. 수도권에 백화점 들어서야죠. 중과세하면 백화점 짓기를 망설이잖아요. 이런 게 도시형 업종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자,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4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출발이 뭐다? 대도시야. 대도시. 출발. 제목 잘 봐야 돼요. 대도시 안에서 이번에는 법인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중과하겠다. 그 다음 2번 역시 출발이 대도시네요.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신증설. 출발이 뭐라고요? 대도시. 대도시가 어디예요? 이거 수도권이에요. 대도시가 과밀억제권인데 세법에서는 뭐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세법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 돼야죠. 이건 지방 대도시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예요. 과밀억제권의 대도시라고요. 지방은 중과를 안 합니다. 어떻게 중과할까요? 어떻게 중과한다? 잘 봐요. 제목.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3배로 출발해요. 특징이 3배. 여기서 더하는 게 아니라 4%를 뺀다. 빼는 거요. 빼는 거. 그럼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다. 2배만 알면 되나? 더하는 빼는 거예요. 그럼 이에는 100분의 200을 뺀다.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4% 빼는 거예요. 특징이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자,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단 외우되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이쪽 지문은 뭘까요? 이쪽 지문은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문이에요. 여기에 대도시는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과밀억제권은 짓거나 늘렸을 때. 그럼 여기 옛날 법을 이해를 적지 마세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했을까요?
취득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했다고요. 3배. 옛날에 3배. 그럼 옛날에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는 표준세율로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했어요. 옛날에는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이러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야죠. 합쳐서 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과세한 게 합친 게 이해란 뜻입니다.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신축했네. 옛날에 표준세율 몇 프로예요? 항상 2%. 취득세 표준세율은 2%잖아요. 그럼 3배는 몇 프로야? 몇 프로? 6%로 중과했어요. 취득세를. 그 다음 등록세는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0.8. 이렇게 따로따로 했잖아. 따로따로 했어요. 합쳐야지. 합쳐서 법을 만들었다. 합친 게 뭐다? 6.8이다 이거죠. 이게 6.8이요. 자, 표준세율 합쳐야죠. 합치면 몇 프로야? 2.8이잖아. 원시. 원시는 2.8이잖아. 그럼 이거 몇 프로야? 2.8. 그럼 6.8이 돼야지? 그러니까 몇 프로를 더해야 돼? 4%를 더해야 똑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사치성의 절반. 뭘 고민하는 거야. 그냥 사치성의 절반이라는데. 자, 그럼 이쪽 봐, 이제. 이쪽. 이거는 옛날에 대도시는 수도권이에요. 과밀억제권이에요. 등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라고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중과 안 했겠죠? 표준세율. 뭐를 중과했다? 등록세를. 그럼 등록세는 어떻게 중과했을까요? 어떻게?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그래서 따로따로 하다가 2011년 1월부터는 합친 게 이 지문이라고요. 근데 봐요. 제목이 뭐다? 법인 설립이야. 이거는 등기사항이에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다 중과합니다. 본점도 중과하고 지점도 중과하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전입도 중과한다고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그러나 저쪽은 본점만 중과하는 거예요. 제목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다 중과하는 거예요. 등기사항이니까. 대도시 안에서 등기할 때는 알아. 그래서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럼 신축했다. 신축했다. 그럼 표준세율 몇 프로? 2%. 그 다음 등록세는 표준세율 몇 프로? 0.8. 그럼 3배는 몇 프로예요? 3배는 38, 24 몇 프로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취득세 2%, 등록세 2.4 따로따로 했죠? 그럼 합치면, 합쳤잖아 이제. 합치면 몇 프로가 돼야 돼? 4.4. 그러니까 이게 4.4야. 자, 표준세율 합쳐야지. 신축 몇 프로? 2.8. 그럼 3배는 몇 프로야? 8.4. 4%를 빼야 돼, 돼야 돼? 빼야지. 빼야 똑같이 되지. 자, 근데 이거는 원시잖아. 근데 승계 취득했어. 유상. 이거는 다 중과하는 거예요. 원시도 중과하고 승계도 중과하고. 돈 주고 샀어. 2%잖아. 등록세 몇 프로야? 승계하면 2%. 그럼 3배니까 몇 프로야? 몇 프로? 2, 3은 6. 몇 프로?
6%. 승계하면 6%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2%. 승계하면 등록세도 2%니까 6%잖아. 합쳐야지 8%로? 그럼 합치려면 어떻게 합쳐야 돼? 항상 이렇게. 합치면 4%. 2% 합쳐야 될 거 아니야? 4%. 그럼 4, 3, 10이네. 4, 3, 12. 8%가 돼야지? 2%, 6%, 8%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빼야 돼? 4%. 4, 3, 10이잖아. 그래서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출발을 어떻게 밖에 할 수 없어. 표준세율의 3배. 그래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3배에서 2배를 뺀다. 자 그럼 봐요 이제. 그러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거 중복됐잖아. 중과세. 이거 중복됐잖아. 그럼 중복됐을 때는 합쳐버려. 따로따로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거 몇 프로? 6.8. 이거 몇 프로? 4.4. 따로따로 과세하면 11%가 넘어가지? 그래도 중과세가 중복됐을 때는 이거 중복됐잖아. 2에 중복됐을 때 합쳐서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단 이쪽도 뭐는 중과세를 안 한다? 도시형 업종. 중과 안 해요. 자 48쪽 보자고요. 그래도 대도시 48쪽. 박스만 보라고요. 자 대도시는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요. 빼기 4%. 빼는 거요. 빼는 거. 중과 기준세율의 2배.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꼭대기 49쪽. 별 하나 딱 붙여. 자 대도시는 1번. 무슨 단지를 제외한다? 산업단지. 중과 안 해요. 꼭대기.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여. 이게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 도시형 업종이야 이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도시 안에서 등기할 때는 중과 안 해요. 단 전입할 때는 중과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전입할 때는 제외. 중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자 법인이 등기하는 거네.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거 사원 아파트죠? 사원 아파트를 법인이 대도시에서 중과할 때는 대도시에서 등기할 때는 중과 안 해요. 너무 크면 안 돼. 몇 공 이하? 60 이하. 바로 하면 안 돼요. 60 이하는 중과를 안 합니다. 왜? 복지 혜택을 주는 아파트니까. 60 이하. 자, 그래서 결론. 다시 앞으로 가요. 결론. 자, 43쪽. 자, 박스 결론 나왔네. 자, 43쪽 결론 나왔어요. 1번. 자, 중과세율은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 별꼴 쓰리고 5개네. 사치는 4배가 아파.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출발이 뭐다? 과밀학채권. 과밀학채권은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그리고 대도시가 2개지? 대도시는 등기사항이에요.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왜 2배를 빼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 중과세율이 중복됐죠? 이거 중복됐잖아. 3배 중복됐어요. 중복됐을 때는 그냥 합치면 돼.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그리고 제일 끝에는 알 필요 없어요. 자, 밑에 화살표. 밑에 화살표 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 중과기준 세율 나와야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가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관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천분비로 뭐다? 1000분의 20. 옛날에 취득세 2%를 얘기하는 거요. 자, 지금 그래서 뭐가 끝났어요? 뒤지게 복잡하네요. 복잡할 것도 없다. 과밀학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2배를 더하라.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단 도시형 업종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네요. 그리고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합쳐라? 표준세율의 3배로 합쳐라. 자, 그 다음 요약집 어디로 들어가느냐? 50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50페이지가 아니라 쭉 넘겨서 52쪽. 52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52쪽. 자, 4번. 4번에 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중과세율 적용 방법. 좀 중과세 배웠네요. 배웠죠? 자, 1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이 왜 나왔어요? 제척기간. 중과세할 기간도 5년 안에만 중과세예요. 5년이 지나면 중과세를 못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는 거야? 추징한다는 거요. 추가징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주목하세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네.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 무슨 세율로 세금을 물을까요? 표준세율. 표준세율로 취득세 납부한 거예요. 토지 건축물 나왔잖아요. 자, 근데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척기간이에요. 5년 이내에 뭐가 됐다는 거다? 중과세. 물건이 됐네요. 5년 이내. 그럼 밑에 기억 뭐가 된 거야? 별장 사채가 됐네요. 니은 디귿 과밀학제권으로 변했네요. 그럼 모든 법은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높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죠.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높은 세율로 다시 과세해요. 높은 세율로 어떻게 한다? 추징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옛날에 취득세 100만원 납부했네. 근데 여기에 60일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었죠? 가산세 20만원까지 납부했어요. 옛날에. 그럼 취득세를 얼마나 했다는 뜻이에요? 가산세는 취득세죠? 취득세 얼마나 했어 옛날에? 120만원. 가산세는 취득세잖아요. 가산세는 세목이잖아. 세금이 늘어나잖아. 취득세에 붙으면 취득세가 늘어나고, 등록면허세에 붙으면 등록면허세가 늘어나고, 양도세에 붙으면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요. 자, 근데 이걸로 이제 계산해야지. 다시 이제 이걸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네. 500만 원. 그럼 추가 징수해야죠. 높은 세율로. 얼마를 추가 징수할까요? 얼마를 추가 징수해?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해야 돼. 얼마를 공제할까요? 100만 원. 100만 원을 공제해요. 그래서 얼마를 추징한다? 400만 원. 이미 납부한 거 빼고 뭐는 제외한다? 3번 출제됐어. 가산세는 제외. 가산세 20만 원이잖아. 120을 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왜 가산세는 공제를 안 해줄까요?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취득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공제를 안 해줘. 원래 취득세만 공제하는 거예요. 왜? 120 공제하면 380으로 줄어들잖아요.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니까. 가산세 시험은 어떻게 나와? 포함 틀려요. 제외. 자, 그리고 그럼 400만 원을 잘 들어야 이제 400만 원을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될까요? 이거는 60일 안 가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60일하면 큰일 나. 그래서 추징 사유가 나오면 가산세 제외 엔드 30일.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추징, 추가징수 하죠? 이 물건, 토지 건축물 아니에요. 5년 이내잖아. 5년 이내. 제척기간이죠? 중과세도 5년 이내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둘 다 추징합니다. 5년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추징한다. 물건을 물어볼 때는 둘 다 추징한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추징한다. 건물만 추징한다 그러면 틀려요. 토지 건축물 둘 다 추징한다가 숨어 있는 거라고요. 물건 물어봤을 때.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잘 들어요. 5년 지났어. 5년 경과에서 이게 됐다. 중축 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5년 지나서. 중축 등을 해서 중과 물건이 됐어요. 잘 들어야 돼. 이제 5년 지나서 했다면 어떻게 된다? 토지는 과세를 못해. 증가되는 건축물만. 5년 지나서 중축 등을 통해서 중과 물건이 됐다는 거죠? 그럼 제척기간 지났네. 땅은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5년 지나서 중축한 건축물만 추징한다고요. 이게 2번 지문이에요. 2번 밑줄 그은 것만 보면 돼요. 두 번째 줄. 일반 건축물을 중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는 그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 그에가 뭐다? 건축물만. 그에 밑에 적어요. 건축물만. 토지는 과세를 못해요. 5년이 지났으므로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에 대하여가 뭐라고요? 건축물에 대하여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고요?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해요. 제척기간 안에 부과기간 안에 5년 지나면 땅은 과세를 못해요. 납세할 의무가 소멸. 그러나 5년 지나서 건축물이 증축했죠? 건축물만. 자, 그 다음 밑에 3번. 자, 밑에 3번으로 들어가요. 제일 아래. 자, 3번 내려왔네요, 이제. 자, 과별업체권에서 공장 신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 거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소유자가. 주인에게 신증설자는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소유자가 낸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중과세 기간이 몇 년? 5년까지 해야죠? 5년이 지나면 중과세를 못해요. 제외한다. 5년이 지나면 중과세 안 한다고요. 5년 이내만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5번. 같은 취득 물건에서 둘 이상 세율이 중복됐을 때는 무슨 세율로 걷는다? 높은 세율. 이거 높은 세율로 추징하는 거예요. 높은 세율로 추징할 때는 이중과세니까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하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끝났네요. 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네요. 자, 그럼 요약집 뒤에 나와 있네요. 등록면허세는 단순하잖아요. 64페이지. 64페이지 등록면허세 대도시잖아. 등기사항이죠. 대도시. 이거는 자본금 등기를 얘기합니다.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자본금 등기할 때 중과한다. 부동산 등기는 다 취득세에 합쳐졌어요. 그럼 몇 배로 끝나? 그냥 3배. 표준세율의 3배라고요. 분수로 100분의 300. 단 똑같아. 무슨 업종?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이게 도시형 업종이에요. 항상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은 2배로 나와요. 100분의 200 틀려요. 표준세율의 3배 100분의 300이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단순하죠. 자본금 등기니까 취득세는 복잡하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